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매일같이 듣던 사연에 제가 겪은 일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나 봐요. 아직까지도 이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갑갑해져 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오로지 딸하고 둘이서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눈치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이 일을 알아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초반부터 사위와 불편함이 있어서 적당히 멀게 지냈던 게 화근이었죠. 처음에 사위가 인사 왔을 때부터 이상하게 분리를 지으며 말하는 걸 듣고는 내심 섭섭하기도 했어요. 아유, 음식이 입에 맞는지는 모르겠네. 네, 너무 맛있습니다. 밥 한 공기 더 먹고 싶은데요. 아이고, 참, 말이라도 고맙네. 그리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즈음 어머니, 아버님 사업은 어디에 맡기고 계세요? 응? 아, 글쎄, 그 양반이 알아서 하니까 잘 모르겠네. 이제 사무사 사위 생겼는데 저한테 맡겨보시죠. 뭐 그렇긴 하네. 그럼 그건 내가 이 양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 아,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 편하게 말해봐. 실은 제가 집에 있을 때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장모님께서 집에 내려오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가능하면 밖에서 뵙던지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 꺼내기까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하면 더 기분이 상하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에게도 이야기 드린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런 이야기를 상의도 없이 먼저 여기서 꺼내? 엄마, 미안해. 별 다른 뜻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한 번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장모님 찾아오셨을 때 괜히 얼굴 붉히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아유, 그럼 괜찮아. 난 둘만 잘 살면 그걸로 됐어. 그렇게 사위는 자기 이야기를 딱 하더니 먼저 떠났고, 엄마, 오늘 이야기 기분 나쁘지 않았어? 내가 미안해. 그래도 대신 엄마, 내가 자주 갈게. 알았지? 미안한 일 아니야. 시대가 달라졌잖니. 그래도 네 입 빌려 이야기 안 하고 자기가 말한다니까 이해는 가더라. 엄마는 너하고만 잘 살면 그만이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돼. 그 사람이 퇴근 후에도 집 와서 일하는 게 습관이 돼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되는 것 같더라고. 집에서는 정말 편하게 있고 싶대. 매일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 괜히 미안해하면서 제 눈치를 보는 딸을 보며 괜찮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죠. 사실 사위는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라 자기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했고 퇴근 후까지 집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딸을 대할 때도 늘 부족함 없이 잘 대해주었으니 저한테 잘하는 것보다 딸한테 잘하는 게 애미로서는 더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저 둘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사위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진 않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막상 결혼 후에 점점 딸이 연락이 잘 닿지 않더군요. 전화를 안 받는 건 기본이었고
문자도 대답이 없어서 괜히 걱정이 드는 날이 많아졌죠. 그때마다 사위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전화를 길게 해보지도 못하고 신호 2번 넘어가면 끊게 되더라고요. 밥은 잘 먹고나 있는지, 둘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지, 엄마 마음에서는 아무리 딸이 결혼하고 어른이 됐다고 해도 저한텐 변함없이 아이 같은 딸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딸 소식을 모르고 지낸 게 처음이라 저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무소식이 이소식이야. 신경 쓰지 마. 둘이 잘 살겠지. 아니, 그래도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놈은 말이야. 직업은 좋은데 사람이 어쩐지 살갑지가 않아. 그러면서 내 사업은 자기한테 맡기라는 소리를 했다고? 내가 미쳤다고 지한테 그걸 맡겨? 세금을 더 내고 말지. 그냥 내버려둬. 난 사위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그리고 얼마 뒤 정말 몇 달 만에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는 얘가 전화 한 통도 어려워? 무슨 일 있는지 알았어. 미안해, 엄마. 어쩌다가 시어머니가 몇 주 동안 지내고 계시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었어. 에이, 사돈이? 언제부터? 갑자기 왜 오셨어? 그게 살던 집에 수리할 일이 생겨서 여기 와 계셔. 참, 그렇게 누구 오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니 또 자기 부모는 괜찮은 모양이네. 나도 시어머니랑 이렇게 살아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다 신경이 쓰여서 매일같이 대청소하고 지내는 중이야, 엄마. 괜히 잘못 밉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긴장하면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 미안해요, 엄마. 그랬구나. 뭐 잘해놓고 사는 모습 보이면 좋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 당분간 연락 힘들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정리되고 나면 다시 연락할게. 그리고 혹시 박서방 연락 따로 없었지? 아빠한테 뭐 일 관련해서. 네 아빠도 뿔이 단단히 났어 아주. 없는 것처럼 그냥 살자고 이야기만 꺼내도 흥분을 하니 나도 아무 말 안 하려고 하고 있어. 알겠어요. 그럼 다행이네. 그래도 딸 이야기를 들으니 그간 깜깜무소식이었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더군요. 결혼 초부터 이러고 사는구나. 점수를 잃으면 계속 눈치 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잘 보여서 나쁜 것 없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했죠. 맘 같아서는 같이 가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 때가 되면 연락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더 흐르니 밥을 차리는 것도 꽤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찬이라도 갖다 주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돈한테 밥 한 끼라도 본인이 차려야 할 텐데 그럴 때 반찬 몇 개 있으면 끼니 걱정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반찬까지 갖다 주려고? 아직도 애 취급이야? 아니, 사돈 와 있다는데 청소도 버거울 텐데 반찬까지 다 해먹으려면 어렵잖아. 애 힘들 텐데 몰래 갖다만 주고 올 거야. 그런 것도 지 손으로 해버릇해야지. 자꾸 갖다 주는 것 먹고 하면 요리도 안 늘어. 그냥 두라니까. 이 사람 참. 남편이 절 말리는데 제 입장에선 온통 딸 걱정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처에서 슬쩍 주고 오면 될 것 같아 연락을 몇 번 남겨뒀죠.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딸은 아무 답변이 없더라고요. 이러다 며칠 지나면 또 반찬도 상할 것 같아 사위에게 연락을 걸어봤습니다. 박서방,
별일 없지. 통 연락이 없어서. 어머니, 제가 일이 바빠서 연락을 너무 못 드렸네요. 요즘 별일 없으시죠? 아버님 사업은 잘 되고 있으시죠? 별일은 없는데, 아니 얘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전화 한 통이 어려워. 하도 연결이 안 돼서 박서방에게 했네. 요즘 학원 다니느라 바쁘잖아요. 학원에 다닌다고? 그런 말 없었는데. 저에겐 사돈이 와 있다더니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말을 굳이 감췄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그나저나 사돈은 잘 계시고 거기 수리는 잘 끝났어? 네? 무슨 수리요? 제가 전화 남겨놓을게요. 제가 전화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연락이 끝나자마자 딸이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또 왜? 내가 연락하기 힘들다고 했잖아. 대체 뭐가 진실이야? 나 속이기라도 하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그게? 누구는 학원에 가 있다고 하고, 넌 사돈이 와 있다고 그러는데, 애쓰고 반찬 하나 만들어서 갖다 주려는데, 그것도 내 딸 집에 몰래 갈 생각을 해야 하겠어? 누가 만들어 달랬냐고. 오지 마. 내가 괜찮다잖아. 아줌마, 돗자리 치워. 가시라고. 그때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큰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반찬 괜찮으니까 오지 마.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딸에 대한 서운함까지 들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챙기면서 정작 자기 엄마는 이렇게 내팽개치고 슬슬 인연이라도 끊을 작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즈음 갑자기 박서방에게서 다시 연락이 걸려왔어요. 금방 연락 다 왔어, 박서방. 여보세요? 그런데 저랑 전화를 금방 끊고 다시 걸린 걸 몰랐는지 전화기에는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끊으려던 참에 박서방과 사돈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더군요. 본능적으로 저는 뭐라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가만히 전화를 끊지 않고 두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찾아온대? 아니, 내가 잘 말해둬서 못 오게 했을 거야. 학원 갔다고 일단은 둘러댔어. 그 꼴을 하고 지 엄마 만나고 싶겠어? 그런 건 당장 내쫓아도 되는데 봐준 줄 알라고나 해. 그 거지 같은 걸 나른 딸이랍시고 찾긴 찾나 보지? 몰라. 맨날 무슨 반찬 갖다 준다고 난리야. 확실히 걔네 아버지 사업 괜찮은 거 맞지? 그것만 빨리 받고 적당히 버리자고. 무슨 쓸모가 있어? 집에 같이 있는 것도 지겹다. 걔한테는 천한 것들한테나 나는 아주 쿰쿰한 걸레 냄새가 난다니까. 나한테 그거 맡기기만 하면 바로 정리할 생각이었어. 근데 아주 꿈쩍을 안 하네. 그 인간 딱 봐도 고집 세 보이잖아. 쉽게 줄 인간이 아니야. 시간은 좀 걸릴 거야. 빨리 정리해. 걔네 부모님 찾아오고 알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대체 딸이 무슨 수모를 당하는지 종종 힘없는 목소리로 남편이 아빠에게 뭘 물어봤냐고 하던 그 목소리가 번뜩 생각이 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딸이 꿈에서 제게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그게 꿈처럼 느껴지지가 않더군요. 아침 일찍부터 딸의 집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출근을 하고 나오자 딸애도 그 뒤를 졸졸 쫓아서 따라 나오더군요. 근데 그 모습은 아무리 봐도 부부 사이가 아닌 종이나 노예가 뒤를 살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더니 딸은 옆길로 난 길을 따라 공원에 가더니 거기에 한참을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몇 시간이나 멀다 하고 벤치에 앉아서 졸다가 돗자리를 펴서 거기에 누워 잠까지 자더군요. 대체 멀쩡한 집을 놔두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더 저를 경악하게 한 건 씻지도 못해서 가려운 머리를 벅벅 긁고 배가 고픈지 쓰레기통을 뒤져 이것저것 음식물을 찾고 있었고 목이 말랐는지 계속 물을 마시는데 딸은 멀리서 보기만 해도 노숙자라고 불러도 될 만큼의 몰골이었어요. 몇 달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딸은 언뜻 보기만 해도 한 10kg 이상은 빠져 삐쩍 마른 것 같았고 영문을 모를 이럴 행동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딸의 모습을 보자 그 자리에 몸이 굳어져 움직여지지가 않았고 당장이라도 딸에게 달려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고 싶었는데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다 보니 발이 떨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하천에서 운동 중이던 어떤 부부가 제 딸을 가리키며 저 여자 또 저러고 있네. 멀쩡하게 생겨선 매일 출근하듯 하천에 나와서 저러고 있어. 라고 하는데 저는 지나가는 그 부부를 불러세워 제 딸에 대해 물으니 매일 아침마다 나타나 하루 종일 저러고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 그게 몇 달이나 됐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곤 더 이상 딸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 뒤도 안 돌아보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딸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니 딸도 제 목소리를 듣곤 벌떡 일어나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울부짖으며 멈춰보라고 했죠. 너 여기서 대체 뭐해?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 나 잠깐 나왔는데. 잠깐 나오기는 몇 달 전부터 이러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왜 이렇게 마른 거야? 말 좀 해봐. 집 놔두고 왜 여기 나와서 노숙자처럼 이러고 있냐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봐. 미안해, 엄마. 미안한 건 둘째치고 자초지종을 말해봐. 정말 엄마 미치는 꼴 보고 싶어? 언제까지 엄마 안 보고 살면서 속이고 살 생각이었어. 내가 박서방 찾아가리? 아니, 그냥 내가 말할게, 엄마. 나 지금 그냥 이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야. 뭐라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사실 나 결혼할 때 아빠 사업 좀 힘들었잖아. 그래서 엄마랑 아빠한테 어떻게든 손 안 벌리고 결혼해보려고 시어머니한테 예단이라도 내가 번 돈으로 하려고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박서방 돈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는 바람에 내가 다 날리게 됐어.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이러고 사는 거야? 대체 무슨 투자를 얼마나 해서 얼마나 날렸길래? 코인 투자자한테 투자를 했는데 내 돈 1,000만 원이랑 박서방 돈 3,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전부 다 날렸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돈 3,0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든다고?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와선 나더러 갑자기 남편 망하게 했다고 내쫓기 시작했어. 심지어는 앉아서 잠도 못 자게 하는데 그럴 자격도 없대 내가. 미친 여편네. 그 돈 때문에 너한테 그딴 식으로 벌을 줘? 그래서 저녁에 남편 퇴근해서 밥 필요하면 그때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버티게 되더라고. 그런 말을 해야지 이 바보 같은 거사. 엄마 아빠도 힘든데 어떻게 손을 벌려. 내가 잘못한 건데.
그리고 내가 이혼 소리하면 유책사유 만들어서 아빠 사업 자금까지 다 뺏어오고 세무조사까지 하게 해서 망하게 할 거라고 협박하는데 그 인간이 머리 쓰는 거 보면 정말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버텼어. 가자. 일단 집으로 가자. 가서 생각해보자, 우리. 그리고 딸을 데려와 집에서 밥을 먹이고 씻기는데 뼈가 만져지는 딸의 등을 보니 제 가슴이 다 미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제 딸이 투자를 잘못해 돈을 다 날리고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여태 그걸 빌미로 제 딸한테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견디고 견딘 딸을 보니 얼마나 애처롭던지. 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혼을 해도 시모와 사위가 모든 잘못을 자기로 몰아갈 것 같았고 이에 대해 본인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워낙 그 둘이 교묘하게 머리를 잘 써서 계속 그 두 사람의 덫에 걸린 채 버텼다더군요. 엄마, 우리 이대로 아무것도 없이 싸우면 안 돼. 그 인간들은 온갖 거짓말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더한 것도 했다고 할 인간들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들이대면 그대로 져버릴 거야. 그러니까 방법부터 찾아야 해. 그놈이 노리고 탐내는 거 아빠 사업이지? 그렇지. 아빠 사업이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매년 흑자이긴 했잖아. 그래서 이 인간이 눈여겨보긴 하는 거지. 이성을 찾고 딸 말을 들어보니 감정적으로 당장 굴었다간 큰일을 당하기 십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놈이 바라는 대로 우선은 남편의 사업 회계 일을 맡기기로 했어요. 일단은 미끼를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그놈의 진짜 본색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회계일을 맡긴다는 소리를 하니 사위가 직접 집까지 찾아오겠다는 정성을 보이더군요. 저는 애써 솟구치는 화를 꽉꽉 누르면서 밖에서 밥 한 끼 하자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사위놈 아주 신이 난 목소리로 당장이라도 나를 잡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사위의 탈을 쓴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난 원래 가족하고는 사업 안 하는 사람이긴 한데 내가 자네를 어찌 믿으면 좋겠나?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도 없잖아. 아버님이 불안해하는 건 제가 실력으로 보여. 그건 아니지. 실력보다 사람이 서로 살면서 겪어봐야지. 그렇지. 장인어른 말씀이 맞는데 자네 이 기회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건 어떤가? 그래야 알 것 같네. 제가 괜찮은 사람이란 건 이미 다 아시지 않으신가요? 이참에 그렇게 지내보자고. 지금 내 사업 회계 맡아준 사람도 10년, 2년인데 갑자기 끊고 자네에게 맡기려면 나도 명분은 있어야 할 거 아닌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내가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역시나 사위놈은 제 딸에게 대놓고 압박을 주며 눈치를 주는데 딸도 이에 맞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길게 말고 한 몇 개월만 점수 딴다고 생각해. 아빠한테 신임 얻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당신을 아주 잘 알지만 엄마랑 아빠는 당신을 자세히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당신의 좋은 모습 전부 다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그 인간만도 못한 사위를 집으로 들이고 난 뒤 모든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를 집으로 들이기 전 생각지도 못한 진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저희 딸이 결혼 전에 돈을 맡긴 투자자가
사위와 아주 깊은 연관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딸이 어쩌다 사위 톡에서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게 돼 뒤를 캐봤는데 그 투자자라는 사람이 사위의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무장이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사위놈과 그 사무장은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저희 딸을 속인 거였죠. 사무장이라는 놈은 딸을 꼬드겨 돈을 투자하게 했고 사위놈은 돈을 다 날린 저희 딸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 그걸 빌미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였더라고요. 이 모든 게 딸의 잘못이 아닌 사위놈이 꾸며놓은 일에 딸이 걸려버린 거였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희 가족 또한 사위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결심했고 사위놈을 저희 집에 들이자마자 저희 부부는 그간 우리 딸한테 했던 대로 똑같이 구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밥도 그지 같은 것만 주고 새벽에도 수시로 깨워 집안일을 시키며 잔소리도 심각하게 막 해댔어요. 그런데도 사위놈은 저희의 이런 처가살이에도 의외로 잘 참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남편의 회사를 차지해야 하니 이를 악물고 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뒤 저희는 일부러 사위에게 회계 일을 맡겼는데 저희도 다 생각이 있었던 게 이런 사위놈이라면 분명 회사 회계 일에 장난질을 칠 게 뻔해 이 미끼를 물게끔 한 거였죠. 역시나 사위놈은 일을 맡긴 지 얼마 안 돼 회계 조작과 횡령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또한 이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모아 사위 모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어요. 그리고 신고 후에 사위와 사돈을 찾아가 그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저희 딸을 속여온 증거부터 저희 딸을 못살게 군 증거 그리고 횡령한 사실까지 이 모든 걸 다 들이밀며 콩밥 먹일 테니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니놈 자식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여태 모르고 있었는지 아나? 자네 우리 집안에 들러붙었다가 내 돈 다 뺏고 난 후에는 우리 애 버리려고 한 거 아닌가? 게다가 돈 3천만 원 잃게 했다고 애를 노숙자처럼 둬? 자네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그것도 다 자네가 꾸민 일 아니었나? 자네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무장 돈으로 매수해서 우리 딸 속여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었냐고? 그 사무장이 다 얘기했네. 그러니까 딴소리 할 생각하지 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아버님. 오해세요. 사위는 온갖 뻔뻔한 거짓말로 오해라며 억울하단 소리만 해대는데 잘못했다고 빌진 못할 망정 자기 변명만 하기 급급했어요. 그런 사위를 보니 저는 뚜껑이 열려 가만히 있질 못했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를 감추지 못해 싱크대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이 천하의 천벌 받을 놈아. 어딜 내 귀한 딸한테 감히 네가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우리라고 못할 줄 알아?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법정에서 얘기해봐. 우리는 아주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모아뒀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너 같은 걸 내 사위라고 내 딸을 줬다니 내가 미쳤지. 남편 또한 여태껏 억지로 누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놈의 뺨을 크게 내리치곤 그 집을 나왔어요. 딸 또한 이혼 선포하고 짐 싸들고 그 지옥 같았던 곳에서 저희와 함께 나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절대로 취하 없이 사위놈을 고소했고 딸 또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동안 빠짐없이 준비해 놓은 증거 덕분에 이 모든 일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위놈은 끝까지 본인의 무죄만을 증명하다가 결국 마지막엔 지도 안 된다 생각이 들었는지 그제서야 저희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그 용서가 너무나 늦은 용서였기에
저희는 쳐다도 보지 않고 지은 죄 그대로 벌받으라고 하였네요. 그리고 딸의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가 돼 지금은 딸도 점점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동안 딸을 신경 써주지 못해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것 같은 죄책감으로 딸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어요. 그간 딸이 겪은 끔찍한 일을 털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니 잘 돌보면서 그간의 상처를 덮기 위해 노력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지 않은 눈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사위였던 그 인간도 제대로 깨달았음 하고 제대로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딸을 돈으로만 보고 속여서 부려먹었던 하루하루를 어떤 걸로도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참 미련한 부모랑 딸이라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피해 끼칠까 싶어 노심초사하면서 지냈던 그 마음을 저도 알기에 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딸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용기 내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부쩍 아침 저녁으로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